안녕하십니까. 데이브 오피셜 랩피셜의 김갑중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위권 대학들이 2021학년도 수시 모집 시행 계획을 변경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직윤의 최저를 낮췄습니다. 3등급대를 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들도 비교과 활동 축소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교과 성적 및 대학별 고사의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2021학년도 논술 전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의 비중, 상위권 대학의 논술 전형,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 전형 이렇게 다루고요. 마지막에는 그 논술 전형 합격 확률이 높은 유형의 학생들에 대해서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논술 선발 비중, 그리고 고3 학생들과 재수생들이 논술 전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대학 모집 인원 대비 논술 선발 비율은 2019학년도에 15.4%, 2020학년도에 14%, 2021학년도에 12.7%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역시 논술을 실시하는 13개의 상위대의 기준 논술 선발 비율도요, 2019학년도에는 17.9%, 2020학년도에는 15.8%, 2021학년도에는 14.5%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논술을 운영하는 세계 대학 기준으로 전년 대비 1221명이 줄은 193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권 15개 상위 대학을 노리는 수험생이라면 논술 전형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논술 전형은 서울 지역 상위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수시 전형 안에서 학종 다음으로 모집 인원이 많은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부가 중심이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고1 때부터 평가의 중심축이 잘 구축된 학생부가 없는 학생의 경우 지원이 쉽지만은 않은 전형입니다. 또한 학생부 교과전형의 경우도 일정 등급의 이상의 학생부가 없다면 합격을 노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논술의 경우 지원 자격 제한도 없고 오직 논술고사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가 있어서 매년 고3 및 재수생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학생부가 미흡한 학생들에게 논술은 논술고사 성적이 당락의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전의 가능성이 큰 전형입니다. 물론 일발 역전이라는 성격에 집중해 요행을 노리고 논술에 지원하는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학생부를 망친 경우 발을 들이기조차 쉽지 않은 여타 학종 및 교과 전형에 비해 논술 전형이 가진 역전의 효용성은 분명하지만 맹목적인 지원은 안 됩니다. 논술 전형을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논술고사의 난이도의 하락과 매년 대학들이 공개하는 선행학습 영향평가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교육금지법이라 불리우는 공교육 정상화법의 발효로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매년 판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학들이 실시하는 고사들의 난이도를 조정하면서 난이도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들은 그 판정 결과와 더불어 출제 문항의 해설을 담은 선행학습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6년 동안 해마다 충실해지면서 수험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출제 의도, 출전, 재심은 해서 채점 기준, 적용 교육 과정 등등 대학이 바라보는 논술 전형의 방향 대부분을 명시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출판사별 교과서, 도서명, 출제의 페이지까지 상세하게 공개해서 학생들을 배려한 내용이 매년 공개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상세한 분석과 모범 답안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학생들이 고3에 올라와서 논술 준비를 해도 좀 수월한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3 혹은 재수생들이 수능 공부와 병행해서 준비를 한다면 어떨까 하는 전형입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서울대와 고려대를 제외한 상위 13개 대학들의 모집 인원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위 13개 대학 가운데 모집 인원을 늘린 곳은 없습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3개 대학은 지난해와 모집 인원을 동일하게 유지했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모두 선발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논술 전형을 운영하는 이들 대학들은 올해 논술 전형을 통해 6,176명을 모집합니다. 중앙대가 789명으로 모집 규모가 가장 큽니다. 경희대가 684명, 성대가 532명, 인하대가 529명, 외대가 489명, 이대가 479명, 동국대가 452명, 건국대가 445명, 연세대가 384명, 한양대가 375명, 숙대가 300명, 서강대가 235명, 시립대가 101명 순서입니다. 2021학년도 논술 전형을 노리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대학별 논술고사 반영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전형 방법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좀 확인해 두십시오. 논술 전형을 운영하는 33개 대학 가운데 5개 학교, 단국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홍익대 이 5개 대학은 논술고사 평가 비중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위 15개 대학 중에 서울대와 고려대를 제외한 대학들이 60에서 100% 비중으로 논술고사를 실시합니다. 내신이 이미 마무리된 재수생,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유리한 고3 학생들은 이 같은 이유로 논술 전형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매년 수시 전형 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합니다. 지난해 평균 경쟁률은 40.98대 1인 반면에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 중 한양대의 경우 86.55대 1로 전체 33개 대학 중 3위를 기록했습니다.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상위 대학인 시립대, 연대, 한양대 모두 평균 경쟁률 이상을 기록해 높은 인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아서 실질 경쟁률이 하락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논술 전형 지원에 있어서 가장 유의할 점은 수능 최저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논술고사만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내신보다 수능에 강점이 있고 수시에서 서성한 중경외시 이상을 목표로 하는 고3이나 재수생들에게는 매력적인 전형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은 논술 성적을 보기 전에 수능 최저 학력을 통과한 학생들이 논술 성적을 보기 때문에 이 점을 노려볼 만합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수능 최저가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몰리는 수능 최저 미적용 논술 전형 10개 대학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수능 최저를 적용합니다. 논술고사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충족하지 못하면 합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논술고사 못지않게 중요도가 높은 수능 최저는 수험생들이 논술 전형 지원을 꺼리게 만드는 한 가지 요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1학년도에는 시립대, 연대, 한양대 등의 상위 대학과 함께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서울과기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가 수능 최저를 전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톨릭대는 의대와 간호학과에만, 인하대와 아주대는 의대에만, 한국외대는 서울 캠퍼스에만 적용하는 등 수능 최저의 허들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수능에 자신이 없는 경우라도 논술고사에 강점을 보인다면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을 중심으로 논술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0개 대학 가운데 지난해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한양대입니다. 한양대의 경우 86.55대 1의 경쟁률로 33개 대학 중에 경쟁률 3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대학인 시립대와 연대 모두 지난해 전체 경쟁률보다 높았습니다. 지난해 33개 전체 경쟁률은 40.9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시립대는 48.82대 1이었고요. 연대는 44.38대 1이었고 특히 연대의 경우 논술고사를 100% 형식으로 선발합니다. 오직 논술고사만 평가를 하는 거죠. 연세대는 2019학년부터 논술고사 100%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대 모집 인원이 607명이었는데 26,941명이 지원을 해서 44.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모집 인원이 좀 줄어들어서 경쟁률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위대학 3개 학교를 제외하고 수능 최저 미적용 대학 가운데 지난해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광운대입니다. 206명 모집에 9,329명이 지원을 해서 45.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2019학년보다 지원자가 995명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광운대 다음으로 서울과기대가 44.73대 1까지 평균 경쟁률 이상이고요. 이어 단국대학이 29.19대 1, 한국항공대가 26.34대 1, 경기대가 20.24대 1, 한국산업기술대학이 13.77대 1, 한국기술교육대가 8.45대 1 등입니다. 수능 최저를 특정 학과에만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톨릭대, 아주대, 인하대, 한국외대 4개 대학입니다. 카톨릭대는 의대, 간호대, 아주대와 인하대는 의대에만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요. 한국외대는 서울 캠퍼스하고 글로벌 캠퍼스 가운데 서울 캠퍼스만 수능 최저가 적용됩니다. 지난해 경쟁률은 아주대가 61.82대 1이었고요. 카톨릭대가 48.33대 1이었고 인하대가 43.33대 1, 한국외대가 37.61대 1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외대를 제외하고 모두 평균 경쟁률보다 높았습니다. 네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상위권 논술 전형 합격률이 높은 학생들의 특징에 대해 그동안의 저의 내피셜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수시 전형에 대해 고민하는 내신 성적 3, 4등급대 고3 학생들 혹은 재수생 중에서 중경개시 이상을 원하는 경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자연계 논술 전형에 도전하고 싶은 학생들은 6급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3등급, 과탐이 2등급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물론 수리 논술의 경우 문항 형식이 수능과 차이가 있고 수능은 오지선다형 문항이 섞인 시험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수리 능력과 과탐 배경 지식이 바탕이 있어야 합니다. 고3이 되어 늦게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이 잠재적 수리 능력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수학 모의고사 성적이 2등급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문항을 접근하는 과정 혹은 풀이 과정 등을 친구들이나 선생님들하고 잘 설명하는 학생이 유리합니다. 눈 혹은 머리로만 문제의 결과값만 쓸 줄 아는 학생보다는 수학과 과탐 문항에 대한 설명 혹은 진술 능력이 있는 학생이 유리합니다. 특히 서영고 학종의 심층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이 논술 전형을 병행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도움이 됩니다. 인문계 논술 전형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국어 2등급이내 사탐 1등급, 한국사 1등급 정도는 되어야 가능성이 큽니다. 독서 역량이나 글쓰기 역량이 출중한 학생이 유리합니다. 물론 문항 형식이 수능과 차이가 있고 수능은 오지선다형 문항이지만 기본적인 독해 능력과 사회 현상 파악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3이 돼서 늦게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의 잠재적 언어적 사고력을 가늠하기 좋은 지표가 국어와 사탐 과목입니다. 즉 수학과 영어 과목에서 취약점이 드러난 학생들 중에서 국어와 사탐만이 1등급대라면 논술을 병행하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